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매연소 조코치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대출 규제 때문에 정신 없으시죠?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계획이 틀어졌을 수도 있고요. 또 낙찰을 받고 단기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고민들에 대한 간단한 견해를 드리면 아직까지는 사업자 대출이 막히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느 은행에서는 또 사업자 대출까지도 이제 막아놓은 은행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사업자 대출은 막히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 정부 같은 경우는 이번 대출 규제만 하더라도 어느 기간 유예를 주지 않고 바로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정책이 바로바로 변화를 줄 때 우리가 득을 볼지 실을 볼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규 강의 때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휩쓸리지 말라는 이야기, 정부 정책에 대한 흐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하락장에서는 정책 자체가 완화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잘 넘어갑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또 많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주춤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렇다면 요즘 같은 정부 있죠. 가격이 상승 구간으로 갔을 때 대출을 적게 해준다는 바람에 내가 원하는 아파트, 내가 원하는 부동산에 지금 들어갈 수가 없게 됐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흐름을 잘 타야 돼요. 지금 현 정부에서는 주거용 부동산, 특히 서울 수도권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도 더 심할 겁니다. 조정지역, 규제지역을 늘려갈 거고요. 그 늘려가는 지역이 있다 보면 점점점 서울 외곽지 그리고 지방으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도권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런데 주거용 부동산은 안 된다고 하네. 어디로 가야 되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투자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기 투자하실 분들은 지금처럼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직 사업자 대출이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준비해서 빠르게 팔릴 부동산을 낙찰받고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내가 실거주하면 그냥 주택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월세를 받기 위함으로 분양을 받거나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뭐 한때는 오피스텔을 뭐 몇십 채 사시는 분들도 주변으로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일반 매매로 그렇게 투자했다가는 좋은 일이 발생하지 못해요. 오피스텔은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투자는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오피스텔 투자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오피스텔은 만들어지기를 상업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건 대출 규제를 벗어나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 집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구조의 오피스텔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원룸형 오피스텔이 있고요. 빌라형 오피스텔이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형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 중에서 아파트형 오피스텔을 투자하셔야 여러분들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만들어진 이 오피스텔은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격이 떨어질 때 급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대체 상품인 아파트형 오피스텔은 가격이 저점일 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1년, 2년 가격이 올라간 후에 갈아타기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크게 맛볼 수가 있어요. 그 일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화면 보시면 하남시 하감동에 있는 지웰 프로지오라는 이 주거용 오피스텔인데요. 저희 교육생분들에게 이 물건을 보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면 대출도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아파트처럼 내 집처럼 쓸 수 있는 아파트형 구조의 그런 오피스텔이에요. 위치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 송파에 붙어있는 위례 여기 장지역에서 약 10분에서 15분만 가면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엔 스타필드가 있고요. 주변으로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 초중고도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주말에 가시면 여기는 유동인구가 엄청납니다. 여기 스타필드가 있고 이 주변으로 인프라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부동산은 추후에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올라간다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서울에 신축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까?
많이 없죠.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7년차 된 건물이에요. 또 하나,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매매가 8억 8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경매물건 같은 경우는 6억 3,500만원대 지금 2차에 진행 중이에요. 하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임차인 우선 매수를 했습니다. 임차인 우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물건이 낙찰이 되더라도 임차인이 가져가겠다는 거겠죠. 이 임차인은 너무나 잘 하시는 거예요. 올라갈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보증금 1억 5천만원을 손해볼지라도 추후에 가격 상승이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임차인 우선 매수를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전세 상의를 좀 당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임차인 우선 매수 신청서 제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저희 교육생분이 약 6개월 전에 입찰을 들어갔을 때 7억 7,100만원에 입찰하라고 했던 오피스텔입니다. 벌써 1억 올랐죠. 6개월 전에 제가 교육생분에게 입찰 들어가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었던 타이밍입니다. 비록 500만원 차이로 아깝게 폐차했지만 벌써 1억이 올랐네요. 이 부동산이 어떠한 근거로 더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현재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2022년, 2021년 당시에 이 부동산이 얼마까지 정고점을 찍었는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타입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14억, 15억까지도 거래가 됐던 그런 오피스텔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시세가 8억대고 진행하는 금액이 6억대입니다. 그럼 낙찰이 8억에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거용 부동산의 규제가 심해지면 이제 아파트형 오피스텔로 이 수요가 몰리게 됩니다. 왜? 입지가 좋은 곳에 규제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 싶거든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으로 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지방으로 가는 그런 효과는 서울 부동산에 어쩔 수 없이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가는 거지 지방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중에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아직 관심이 없고 투자를 못한다. 그 이유가 경험이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을 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 여러분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 정도 금액이 없다라고 하면 지방으로 가셔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도 서울 수도권에 있는 그런 부동산에 한해서 규제가 점점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지방 쪽은 아직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방 쪽을 볼 때 되도록이면 대단지로 가서 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어차피 여러분들 단기 투자할 거잖아요.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입지가 또 좋은 곳에 있는 지방 아파트로 가면 또 낙찰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도 팔릴만한 아파트, 그런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단기 투자하시면 충분히 기회가 있으니까요. 열심히 움직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방에 있는 아파트, 빌라 투자할 때 지방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기 전에 미리 전화 임장을 먼저 하세요. 전화 임장으로도 충분히 시세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화 임장을 해보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전화 임장하는 방법도 저희 교육할 때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 투자로 하실 분들은 아직 사업자 대출이 막히지 않았다. 두 번째는 아파트형 주거용 오피스텔을 입찰을 준비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규제를 피해서 투자를 하시되 가격 상승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가격 상승이 올라갈 수 있는 부동산은 잘 공부해서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지방에 있는 단기 투자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업자 대출이 막히지 않았어요. 지금은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 아파트들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방을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기 전에 또는 입찰 준비 전에는 전화 임장으로 확실하게 조사를 잘 하시라는 점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 리스크라는 건 무엇이냐? 여러가지 규제로 인해서 사람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런 포기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월세나 전세를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전월세에 들어가 있는 그 보증금, 그 돈들은 역시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기 위한 그 방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도전을 해서 한다면 지금 당장은 비록 힘들 수 있겠지만 추후 몇 년이 지나면 지금을 생각하면서 아, 내가 그때 한 선택이 잘했구나. 나는 틀리지 않았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인 부동산 투자보다는 잘 준비된 부동산 투자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몇 년 후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흐뭇하게 또 미소를 지을 수 있겠죠. 저 조코치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경매 교육을 하고 있지만 지금보다도 더 나은 그런 삶을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미래에 크게 될 부동산들을 매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매연수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꼭 나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규제가 있다라는 건 부동산은 상승장으로 돌아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규제로 인해서 주춤, 보합일 때가 또 어떻게 보면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